13강 대손해계입니다. 자, 그럼 대손해계 그러면 무슨 말인가 싶죠? 자, 그럼 대손이라는 거는 내가 상대방한테 받을 채권을 상대방의 파산 등 이런 부도 등 이런 이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됐을 때의 손실을 말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그럼 대손해계입니다. 대손해계 처리인데요. 자, 대손이란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회수 불능 채권에 대한 손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온것 같은 이런 매출 채권 등이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 등의 이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손실을 우리가 대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손실이 났을 때 회계장부에다가 어떻게 기록하는 건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보면 크게 직접상각법과 충당금 설정법이 있어요. 그럼 직접상각법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외상매출금 받을 돈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와서 거래처가 파산해서 이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냥 파산한 그 시점에 올해 시점에 대손 비용을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충당금 설정법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다시 말합니다. 대손은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됐을 때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직접상각법이라는 방법부터 한번 볼게요. 사례를 통해서. 자, 2022년도 11월 1일 날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팔았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분기하죠? 자, 대변의 상품 매출 100만 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 놨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2023년도 올해 와서 1월 10일 날 거래처가 파산해서 이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못 받게 됐답니다. 그러면 2023년도 1월 10일 날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돈이 된 거니까 대변으로 자산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럼 이 100만 원만큼은 회사의 비용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비용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대손 상각비라고 합니다. 뭐 너무나 간단한 얘기예요. 외상 매출금 받을 게 있는데 거래처가 부도나서 못 받게 됐다. 그러면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 처리한다. 뭐 복잡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자, 2022년도에 발생한 수익은 상품 매출 100만 원이죠. 근데 이 수익 100만 원과 관련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은 2023년도가 되다 보니까 대손이 확정되는 2023년도에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수익이 많이 나서 이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고될 수 있겠죠, 손익이. 2023년도에는 또 손실 처리가 많이 되는 거죠. 과연 이게 맞을까? 여러분 나중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수익 비용 대응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 비용 대응. 자, 이 수익 비용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이 비용이라는 거는 수익이 일어난 시점에 비용이 발생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을 100원에 사와서 만약에 130원에 팔았다. 그럼 100원이 비용이고 130원이 수익이니까 30원의 이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 관련된 수익과 이 수익에 관련된 비용을 적절하게 대응시켜서 이익을 측정하는 게 맞겠죠. 이게 수익 비용 대응의 개념이에요. 자, 근데 이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보니까 대손이 나는 시점은 한참 그 이후에 발생하니까 이 수익은 2022년도의 수익으로 이 비용은 2023년도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그 회계 기간의 수익 비용 대응이 잘 안 되죠. 자,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2022년도에는 외상 매출금 요 자산이 100만 원이 회수될 수 있을 거라고 재무 상태표에 보고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0만 원 자산은 진짜로 회수가 되나요? 아니죠. 그 다음 연도에 회수할 수 없게 돼서 손실 처리가 나잖아요. 그럼 이 자산이 과대평가될 수가 있죠. 2022년도 시점에서. 자, 이러한 문제점을 좀 극복하고자 나온 개념이 바로 충당금 설정법이에요. 말이 되게 어렵죠? 이 충당금이라는 건
미리 쌓아놓자라는 거예요. 자, 사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2022년도 12월 31일 날 못 받을 거를 미리 예상하는 거예요. 미리 예상을 해서 실제로 대손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최대한 추정해 보는 거예요. 추정해 봤더니 100만 원이 회수가 안 될 것으로 예측이 된대요. 그러면 대손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해 말에 차변의 대손 삼각비라고 비용을 기록해 줌으로써 이 비용과 관련된 수익에 대응이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 아까 직접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과평가에 유용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대손 충당금으로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이 대손 충당금은 어떤 성격이냐면 그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거라고 추정한 거니까 그 해당 채권의 차감적 성질을 갖는 계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채권이 없어진 건 아닌데 없어질 수도 있겠다 라고 기록을 해놓는 거죠. 자, 그리고 23년도 1월 10일 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중에 7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답니다. 즉 대손이 확정 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때는 자, 차변에 있던 외상매출금을 대변으로 없애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비용이라고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비용은 이미 작년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 대손 충당금 잡아놓은 거를 우선 상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추정한 금액보다 대손이 더 크게 발생하면 부족한 부분은 대손 삼각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위에 가서 문제를 볼까요? 자, 23년도 2월 13일 날 자,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 중에 60만 원이 현금으로 다시 회수가 됐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건 좀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분계를 보여드릴게요. 자, 대손이 확정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기록을 하죠? 대손이 확정이 되면 자, 외상매출금을 없애고, 그죠? 외상매출금을 없애고 우선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으로 기록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근데 이걸 회수했다라고 하면 이 대손 충당금, 외상매출금 이렇게 대손 처리했는데 돈을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러면 이거를 대손 처리한 거를 취소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취소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원래 상태로 돌린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분계를 뒤집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은 대손이 난 게 아니니까 다시 차변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 대손 충당금을 다시 대변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거예요, 현금으로.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에 뭐가 없어져야 돼요? 외상매출금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 외상매출금은 이렇게 상쇄가 되고 결국에는 대손 충당금이 현금으로 들어온 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손 처리했던 걸 현금으로 회수하면요. 회수를 하면 자, 돈이 들어오고 다시 대변에 뭘 살려주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대손 충당금을 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회수가 됐다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을 다시 대변에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라는 건 첫 해만 하고 끝나는 거냐? 아니죠.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은 매년 다르니까 매년 말 요 대손을 예상해서 보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자, 23년도 12월 31일 날 대손 예상액이 120만 원으로 추정이 됐답니다. 자, 그럼 120만 원으로 추정이 됐으니까 우리가 120만 원의 충당금을 쌓아놓으면 되는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연속된 거래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충당금이 대변에 100만 원이 있었죠. 그리고 충당금이 70만 원이 줄었죠, 이렇게. 다시 충당금이 6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럼 지금 충당금이 얼마가 지금 남아 있을까요? 100에서 70이 없어져서 30만 남았는데 다시 60이 늘어났으니까 90만 원이 있는 거죠. 지금 90만 원의 충당금이 남아 있는 겁니다. 90만 원의 충당금이 이미 장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총 120만 원을 채워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얼마만 더 추가하면 120이 되겠어요? 그렇죠. 30만 원만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으로 추가해주면 120만 원이 채워지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보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손충당금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에서는 보충법으로 매년 대손을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20만 원 못 받을 것 같다. 그런데 90만 원의 충당금이 있다. 그러면 추가로 보충해야 될 건 30이다. 이런 식으로 매년 말 대손을 예상해서 충당금을 잡아놓는 겁니다. 그랬다가 대손이 확정이 되면 충당금을 우선 없애고, 그러고도 부족했을 땐 대손상각비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방법이 정확한 회계 처리가 될 수는 없죠. 추정에 의한 거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직접 삼각하는 것보다 나은 성과 평가에 도움이 된다는 성과 보고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직접 삼각법으로 하지 않고 충당금 설정법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 그 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메모를 해놨는데, 만약에 여러분 있잖아요. 12월 31일 2023년도 12월 31일 날 만약입니다. 만약에 대손 충당금이 170만 원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봐요. 아까 그 사례에서. 그러면 만약에 대손 추정액이 120인데 이미 충당금이 170만 원이 있다. 충당금이 50만 원이나 넘쳐나죠? 그러면 그 충당금을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왜냐면 우리는 120만 원으로 맞춰놔야 되는데 170만 원의 충당금이 잡혀 있으니까 대략 충당금을 줄이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을 줄이고 2023년도 12월 말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해서 비용을 취소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혹시 이해가 잘 안 가도 괜찮으니까 한번 가볍게 들어보세요.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자, 우리가 외상매출금과 바드런과 같은 이런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대손상각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미수금이나 대여금과 같은 이런 매출 채권이 아닌 기타의 채권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충당금을 환입한다고 했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되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환입했다면 판매비와 관리비를 취소시켜줘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미수금이나 대여금과 같은 기타 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환입한 거라면 우리 미수금이나 대여금에 대한 비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대손이 났을 때. 그럼 이걸 환입하게 되면 거꾸로 환입했을 때에도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응수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수금이나 대여금에 대한 거였다면 영업 외수익으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대손은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손실이다. 맞죠?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다. 그렇게 안 하고 매년 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으로 추정을 했다가 대손이 나면 대손충당금을 먼저 사용해서 처리를 하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대손상각비로 인식을 한다. 근데 연말에 대손충당금을 추정을 해서 또 보충 설정을 할 때 만약에 충당금을 환입해야 되는 경우에는 외상매출금 받으러 같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에 대한 환입은 요 환입에 대한 성격이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응수 처리해 준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했던 거를 취소해 주는 거고, 미수금에 대한 건 차변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했는데 그걸 환입하는 경우에는 그냥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또 여러분 2회독하고 책을 3회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충분히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구나라고 우선 넘어가 주세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조언을 드리면 회계 공부할 때 좀 어렵다 보니까 중간에 막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은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래, 이렇게 하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고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한번 그 회독을 했을 때 그때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구나. 만약에 혹시 받아들이기 좀 힘들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우선은. 자, 그럼 이제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표시할 거냐. 자, 우리가 12월 31일 날 대손 상각비,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는 지금 대변에 기록이 된 거잖아요. 자, 근데 재무상태표에 이걸 표시할 때 대변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면 여러분 대손 충당금이 부채인가요? 여러분 대손 충당금은 갚아야 될 빚인가요? 아니죠. 이건 부채가 아니에요. 대손 충당금은 우리가 부채가 아닙니다.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온 같은 채권에 대한 회수 불가능성을 추정해 놓은 이 채권의 차감적인 의미를 갖는 계정이지 부채가 아니에요. 그럼 재무상태표에 대변에다가 기록해 놓으면 부채로 오인할 수 있잖아요. 이 부채가 아닌데. 자, 그래서 대변에다가 표시하지 않고 자, 요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거니까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다가 이 채권 중에 30만 원은 회수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00만 원 받을 거에서 30만 원 회수가 안 될 거라고 예측한 거니까 요 70만 원이 회수 가능한 금액이 되는 거죠. 회수 가능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추정을 해서라도 회수 가능액으로 보고를 해줘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대손 충당금은 해당 채권 바로 밑에다가 차변에다가 차감적으로 표시한다는 거, 부채가 아니라는 거, 요거 여러분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네요. 자, 여러분 특히 처음 공부했을 때 대손회계 처리가 많이 생소한데 여러분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네, 그러니까 힘들 내시고요.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